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정치면만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민주당에 실망한 야당의 표심이 조국으로 총선 야권 파이가 더 커졌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시각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튼 이번에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 이제 15%, 아무튼 10%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비례정당 지지율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총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국이 총선 후엔 결국 야당 연대 합당 이런 로드맵을 밟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조국 대표는 따로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절대 합당은 없다. 이제 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움직임,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정치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말의 어감을 조금씩 변화하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총선 이후에 조국 당과 이재명 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계산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 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 이제 이런 얘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국 비국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국민의미래 이제 이렇게 또 맞불 작전을 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비조, 조국 혁신당 돌풍에 내심 웃는 민주당.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정말 내심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긴장하고 있을까요? 조국은 비례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출마하겠다. SNS에서 밝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지층 결집, 접전 수도권의 득이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론을 제기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조국 당이 결국은 민주당 쪽에 있는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이 정치 분석 연구소를 차려놓고 있는 분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조국 덕분에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의 낙관적인 그런 분석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비례 좀 잃더라도 느슨한 연대의 목소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 쪽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으로 표를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수도권 지역구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옥중 송영길도 광주 서갑 출마 선언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연합에 우리도 좀 띄워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마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재명 대표가 폐륜이다, 음란이다 이제 그런 공천을 여당했다 그러자 한 비대위원장은 천박한 막말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여야 접전을 벌일수록 말이 자꾸만 에스컬레이티드 돼서 험한 말만 오간다 이런 거지요. 이재명 여 후보 진 논란 지목 포문을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찍 발언 지적하면서 반격, 자극적 표현으로 상대 깎아내리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른바 방금 말씀드린 지민 비조 바람을 타고 조국 혁신당을 찾는 발길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조국 혁신당 입당 환영식에서는 바로 지금 보여드린 이 인물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할 전문가들이 대거 입당해 주셨습니다. 영화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오신 문화예술인 분들과
윤석열 검찰 정권의 피해를 받은 분까지 조국 혁신당의 외연이 이분들의 입당과 함께 더 넓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위협받는 것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고 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내 이 길이라. 네, 끝내 이 길이라. 이건 상록수란 노래의 마지막 구절 같은데요. 자, 리아 이 가수 지난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이 리아 씨가 이번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모르는 가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네.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음악에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상당히 유명한 가수인데요. 아, 네, 네. 아마 이제 조국 신당으로 이제 그 비례가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지지율이 급등하니까 네. 아마 이제 비례를 노리고 입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아 씨도 그렇다고요? 리아 씨도? 씨는 이제 뭐 다르겠죠. 아, 근데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입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왜 그럼 조국 신당이 지지율이 높은가? 저는 세 가지로 딱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불쌍하다. 동정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아, 예, 일부 예. 진보 진영에서 네. 멸문지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명하다. 왜냐하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단축한다, 탄핵한다 이러니까 네. 이게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를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네. 전부 이게 진보당 투성이잖아요.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조국 저는 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할 걸로 보이고.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은 동정표, 그다음 두 번째는 선명하다. 선명성, 그다음에 민주당 위성정당이 문제가 많다. 반감. 예. 네, 네. 이런 걸로 이게 그 앞으로도 저는 거의 민주당과 반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때는 지역구를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비례대표 출마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자, 황 기자, 그 내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조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제게 문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 교수님, 예. 그런데 같은 금배지라고 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는 좀 무게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데 지역구 얘기가 좀 나오다가 비례로 돌아섰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뭐 비례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본인에게 지금 비례대표 신청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민 비조, 아니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일종의 교차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지역구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을 앞둔 상태에서는 적전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 네. 소위 말해 1대1 구도를 만들 수 없다. 네. 그런 고민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심에서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금 확정 판결이 날 경우에는 본인의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본인이 지금 지역구 의원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궐선거에서 조국이 아닌 딴 사람이 나가서 그 의석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확신을 못하고, 또 하나는 보선을 유발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은 비례대표로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당의 차순위 순번의 후보가 자동 선결을 하게 되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조국 혁신당에 지금 상당히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은 곧 빠질 사람이야. 네. 그 자리를 내가 노릴 수 있겠거니라는 식의 일종의 흥행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차 교수님, 그래가지고 말이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예. 조국 대표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조국 대표 바로 다음 순번을 받아서 만약 사법 처리가 돼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 그걸 승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조국 전 장관도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네. 만약에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딸 조민 씨의 예. 지금 입후보 가능성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런 상황이 만약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 네. 조국 혁신당의 이 지금 상당히 이 지금 상승하는 기세가 한마디로 한 방에 끊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본인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 일각에서 조국 신당 바람이 결국은 이번 총선 판도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제목들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자, 조 변호사님, 조국 혁신당 뭐 자타가 공인하듯 선전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명성.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와중에 네. 민주당이 그러한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국 혁신당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앞에 서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고요. 네. 민주당이 이뤄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 뜻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러한 높은 지지가 연결되지 않나 싶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엄중하게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공존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당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해서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고 그 투표가 국회 입성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아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진실에 접근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을 더듬었던 이야기인지는 4월 11일 날 판결이 됩니다. 그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제 주간조선을 보면은 이 조국 사태를 처음에 촉발시켰던 분을 인터뷰한 형식으로 기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선전을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군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있었던 친문 쪽 지지자들이 조국 쪽에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마음의 빚, 우리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진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은 이제 친문 진영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조국 신당에 관심이 큰 탓일까요?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의 유튜브 활동 역시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비결을 묻는 구독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성장도 많이 하고 바뀐 인생에 적응해서 다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4년, 5년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뉴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 했잖아요. 그냥 계속 제 얘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뉴스에. 그럼 그때 이제 사실 친구들 같은 경우 친구들도 보기 너무너무 두렵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 꺼내면은 너무 무섭고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기억하기에 그동안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 3월 22일 날 조민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날짜가 오늘이 12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또 영상을 내보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조국 대표나 그 가족들은 본인들이 무관 지옥에 빠질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네. 뭐 이런 데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조국 교수 때문에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20, 30대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니까 예.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정치에 이런 표현했는데 네. 지금 20, 30대 제 후배들도 네. 공정, 정의, 상식이 무너졌다고 정말 조국 사태 때 엄청 분노한 분이 있고 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왜 나는 이렇게 못난 부모로서 이게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못 해주나? 이런 게 자괴감에 국민이 무간지옥에 빠진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킨 네. 저는 조국 대표의 가장 큰 죄는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 버린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분이 지금이라도 갈라치기 좀 그만하시고 갈라치기 좀 이제 그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고받은 그 토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제 그거거든요. 그 결론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도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조국 사태를 민주당이 잊은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 이거 네.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국 이 혁신당의 이 지지율이 좀 높이 나오니까 네. 민주당이 이걸 까먹고 막 이걸 어떻게든 협력 관계로 끌어들이려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제로섬 게임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지금 조국 신당이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겠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입니다. 네.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을 내가 이때까지 지지했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내가 지지하지 못하겠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등등 이 비도덕성을 내가 동의할 수는 없겠다. 네. 하는 분들이 이 대체제로 조국을 바라봤다. 근데 조국 역시도 지금 2심 판결에 실형 확정을 받은 자거든요. 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2심 판결까지 받은 자가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네. 민주당 내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차악이냐, 덜 차악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사실은 여론조사 몇을 살펴보면은 네. 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율과 그리고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게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결국에 어떠한 중도 확장을 나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표들을 그대로 나눠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투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국민들께서 조국을 다시 앞세우는 민주당의 이게 반대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두 집 살림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한 집으로 합쳐졌을 때 한 집 살림한 것보다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차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선전에 대해서 웃고 있을까요? 찡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대략 난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일단 뭐 지금 그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정당으로 지금 만드는 게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네. 원래 당초 예상으로 한 20석 정도 얻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지금 약진을 함으로써 당장 그 의석 예상수가 절반 정도로 지금 쫄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일당이 못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뜨면 뜰수록 조국 혁신당만 뜨는 게 아니고 조국이라는 정치인도 뜬다는 겁니다. 네. 심평 변호사가 최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 만들어서 주목해야 된다. 왜? 한국판 룰라가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든 이것만 벗어난다고 한다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도 될 수 있다는 뭐 그러한 예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잠재적인 하나의 라이벌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박수 좋아할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비명계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 찍으러 투표하러 가야 돼요. 하면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찍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역구 투표용지도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 찍을 곳은 결국 민주당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 득표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이 약간의 득실을 넣고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